제천이 이끌고 인류가 누리는 2019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의 이모저모를 아침엔 초대석에서 알아봅니다. 살고 싶은 집, 개성 있는 집을 찾아가는 마이 맨션. 부부화가의 50년 추억이 깃든 집 만나보시죠.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함양 산삼축제. 불끈불끈 힘이 솟는 현장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어느새 10월의 첫날이 됐습니다. 10월이에요, 세상에. 10월 되니까요. 갑자기 원래 가을 타는 사람은 아닌데 막 가을도 타고 싶고 가을 감성에 막 젖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드는데, 자, 여러분 가을 감성도 좋습니다만 오늘 또 10월의 첫날, 10월 1일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71주년을 맞는 또 국군의 날이기도 합니다. 네, 얼마 전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를 국군 장병들이 또 지키고 있었고 복구를 했고요. 네. 올여름에 실종됐던 좋은 누리향을 찾는 수색 현장에도 늠름한 국군 장병들이 앞장섰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요즘 이렇게 국민들을 돕는 대민 지원에도 많이 힘쓰고 있지만 사실 역시 우리 군인들, 국군들 하면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그 일 아니겠습니까? 네. 항상 팽팽하게 긴장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언제 어디라도 혹시라도 뭐가 있으면 팡 하고 뛰쳐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준비태세를 늘 갖추고 있다는 건데요.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쉽지 않은 일을 지금도 묵묵히 하면서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비록 공휴일은 아니지만 네. 감사하는 마음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표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10월의 첫날인데요. 충성, 자, 날씨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태풍이 북상하는 가운데 오늘도 내륙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충북 지역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한낮은 28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이어지겠고 해가 지면 서늘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충주와 증평이 16도, 괴산은 15도, 보은은 1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지만 비가 내리고 난 후에는 기온이 어제보다 살짝 낮아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26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보통 수준 보이지만 오후 한때는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태풍 미탁은 모레 남부지방을 통과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충북 지역엔 강한 바람과 함께 많게는 1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은행을 밟으며 냄새가 잘 사라지지 않는데요. 이럴 땐 세탁이 가능한 운동화는 세zet물에 1시간 정도 담가두고 햇볕에 말리면 되고요. 빨 수 없는 가죽 신발은 신발 바닥에 치약을 바르고 물티슈로 닦아주면 냄새를 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앞서 우리 날씨 요정 윤수지 캐스터가 날씨를 전하는데 잠시 화면 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좀 특별히 저희가 아침엔 초대석을 먼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2019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한방바이오 제천이 이끌고 인류가 누리다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내일부터 펼쳐지게 되는데요. 오늘 그 소식 함께 초대석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선 제천시장님 아침 일찍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침 일찍 멀리서 오셨습니다. 네, 네. 예. 자, 이제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 개막일이 내일인데요. 이게 보니까 2010년부터 벌써 시작이 돼서 꽤 오래됐습니다. 아마 노하우도 많이 축적이 돼 있을 거고 그만큼 또 기대하고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소개 잠깐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제천에서 정부에서 최초로 2010년도에 한방 바이오 국제 엑스포를 개최했는데요. 137만 명이 왔다 방문했습니다. 또 작년 재작년에 2017년도에 또 한방 엑스포를 해서 네. 20일간 110만 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매년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10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 동안 개최가 되는데 저희 박람회의 주요 컨셉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류가 꿈꾸는
무병하게 오래 사는 거 그것을 축제로 형성한 행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제천한방바이오 박람회 오시면 어떤 것들을 보고 네. 체험할 수 있는지 또 주요 프로그램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도 근본 행사는 이제 한방바이오 엑스포가 열리는 행사장이랑 그다음에 구동명초 여름광장에서 이완화돼서 운영이 되는데요. 두 곳에서. 예. 우리 행사장에서는 주요 전시 이벤트, 학술, 체험 행사 등 한방바이오 산업에 관계된 핵심 사업 특화 공간으로 운영해서 우리 제천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방 산업의 메카다라는 것을 알리는 행사이고 네. 동명초등학교 여름강에서 열리는 행사는 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또 같이 병행해서 네네. 치르는 행사입니다. 예. 바이오 여러 가지 행사가 다양하지만 올해는 그 한방바이오 융복합관이라고 빅텐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한방 바이오 산업의 현 주소와 발전상을 제시하는 주제관, 박람회 주제관, 또 우수 한방 제품에 대한 전시 판매 부스, 또 세명대에서 계속 운영하는 한방병원 무료 체험 행사, 대원대에서 운영하는 건강체험관, 또 보건소에서 다양한 의료 관련 그 행사를 네네.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운영이 되고 다양한 물론 여러 가지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특히 여기는 꼭 한번 가보셔야 되겠네요. 예. 특히 제가 이제 강조하는 곳은 오색 정원이라고 오색 정원을 정원. 이쁘게 만들어 놨는데 예. 작년에도 빅히트를 쳤습니다. 올해는 더 업그레이드해서 오색 정원 우리 행사장에 오색 정원만 오더라도 완전히 본전을 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예. 아주 멋지게 오색 정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꼭 와보시기 바라고 또 저희들 여름광장에는 지금 저희들이 한평정원 페스티벌을 구동명초 여름광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평 정원이요. 한평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총 40개 팀이 일반 팀, 전문가 팀, 학생부 팀, 그래서 가족 단위 뭐 여러 가지가 나와서 40개 팀이 한평에다 정원을 만들어 놨는데 아주 굉장히 수준이 있고 네네. 아주 너무 멋집니다. 그래서 동명초등학교 여름광장에서도 그 어떤 가을 정치와 어울려서 정원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정원을 맛볼 수 재밌겠네요. 또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저희 행사의 어떤 자랑거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거의 뭐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또 무료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시면 그냥 즐기실 수가 있겠고 사실 이제 많이들 찾아가시기 위해서는 이제 접근성 이게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역시 그래서 올해도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도 계속 이제 운행이 되는 걸까요? 네,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요. 좀 더 다양화해서 제천역에 내리시면 역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 운행하고요. 네네. 또 동명초등학교 행사가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여름광장에서 행사장까지 계속 왕복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런 셔틀버스 운영되고 또 약초시장과 또 행사장을 연결하는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또 특히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제 택시를 시내에서 제천 네네. 와서 행사장까지 간 택시 타면 저희들이 행사장에 쓸 수 있는 한방 통보를 발행하는데 네네. 2,000원을 무조건 줍니다. 통보를. 그래서 뭐 시내 행사장까지 준다 한 3, 4,000원 갈 텐데 2,000원은 행사장에 다시 또- 바로 주니까요. 예. 그 교통 대책은 뭐 완벽하다고 그러네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제천하면 약채락이잖아요. 이번에 약채락 도시락이 개발됐다고 하는데 도시락에 대해서 좀 홍보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저희가 아침에서 그 맞아요. 야채락 도시락 함께 너무 봤어요. 맛있어요. 네. 예. 어제 제가 그걸 시식해 봤는데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있어서 저희가 이제 야채 비빔밥, 야채락을 굉장히 제철의 대표 음식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전국적인 명성을 얻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자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야채 도시락을 개발했는데 네네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비빔밥과 또 일품 도시락 10,000원짜리 그다음에 15,000원짜리 그 한정식 도시락 이렇게 개발했는데 비빔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행기 타면 뭐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에서 타면 비빔밥 먹잖아요. 네네. 제가 보증하는데 그거보다 확실히 더 네네. 맛있습니다. 약초를 통해서 이렇게 맛있는 또 어떤 품이 있는 이런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놀랄 정도로 자랑할 수 있습니다. 행사장에서 약초 도시락은 판매를 하니까 9,000원에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꼭 네. 한번 맛보고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어제도 아침에서 그 제천 그 야채락 도시락, 야채락 뭐 비빔밥 이런 거 한 번 봤었는데 네. 너무 맛있어 보였거든요. 한번 그러니까요. 이번에 꼭 꼭 여러분도 이번에 와서 드셔보십시오. 예, 네. 드셔보시면 좋겠고 특히 그 얘기를 조금 먹을 거 얘기가 나서 좀 더 하고 싶은데 특히 야채락의 4대 양념으로 개발됐다는 황기 맛간장 예. 요거 굉장히 좀 끌리더라고요. 예, 이제 저희 맛간장이 아니라 맛간장입니다. 막 쓰는 간장. 아, 막. 옛날에 예. 우리 어릴 때 조선 간장 있잖아요. 예. 거기에 황기를 집어넣어서 만드는 간장인데 그 백종원 셰프의 그 만능 조미료 있잖아요. 네네네. 막 넣으면 다 맛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 간장을 아무데나 넣어서도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지금 히트를 치냐면 저번 달에 저희들이 지금 출시를 했는데 벌써 10,000병이 팔렸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아마 전국적인 이슈로 이거 팔릴 수 있겠다 싶고 이번에 행사장에 오시면 맛간장을 시식할 수 있는 것도 네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무료로 나눠줍니다. 맛간장. 그래서 꼭 오셔서 예. 맛간장도 한번 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맛간장 하나면 그건 한 달 동안은 여러 가지 양념으로 네네네. 쓸 수 있는 꽤 큽니다. 그래서 맛간장도 좀 예. 이번에 이슈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기가 몸에 좋잖아요, 그죠? 네. 적극 추천해 주시니까 꼭 네.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드는데 그 외에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시죠. 예, 제가 또 하나 우리 엑스포 오시면 꿀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저희가 이제 제천이 금년 4월부터 화폐 모아를 지역 화폐 그렇죠, 모아를 모아. 발행했는데 예. 지금 지금 전국에서 최고 지역 화폐에 대해서는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4월에 발매해서 지금 200억을 돌파하고 있으니까요. 엄청난데 그 저희가 이제 이번에 엑스포 우리 바이오 박람회에도 좀 화폐 모아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오셔서 화폐 모아를 6%를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9,400원을 내면 10,000원짜리 지역 화폐를 주죠. 10,000원어치 지역 화폐를 주면 그걸 가지고 엑스포자에 가시면 한방 그 지역 행사장에서 쓸 수 있는 한방 통보를 예. 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00원을 내면 12,000원을 줍니다. 더 얹어서 그러니까 주는군요. 예. 9,400원 내서으로 12,000원어치 12,000원.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요. 요거 꼭 한번 어. 제천을 엑스포장 오시면 꼭 예. 그걸 뭐 10,000원 예를 들었는데 10만 원 사시면 예. 뭐 훨씬 더 더 싸게. 2만 예. 한 6천 원 정도는 더 싸게 7만 6천 원만 내면 10만 원씩 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니까요. 예. 꼭 활용해 보시기를 우리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왜 저기 할인 받는 그 재미가 쏠쏠한데 맞아요. 이번 행사장 가시면 이렇게 해갖고 좀 이렇게 아껴가면서 더 살 수 있는 재미까지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방바이오 이런 축제가 계속한다는 건 이제 지역의 한방 산업이 그동안 어쨌든 꾸준히 발전해 왔다는 걸 텐데요. 제천에 바이오 관련 기업들 있으면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제철의 바이오 관련 기업이 굉장히 많고요. 예, 지금 예. 뭐 우리나라 화장품을 거의 뭐 대표할 수 있다는 코스맥스 네네. 바이오, 그다음에 뭐 한국콜마, 또 뭐 화장품 전문업체 전만든 회사인 아리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한방 관련 기업들이고요. 네. 지금 뭐 굉장히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고 또 한방 관련 기업들이 많이 지금 입주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 3산단 지금 열심히 지금 2021년도에 이제 완공을 몇 프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도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많이 문의가 지금 폭주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 2019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박람회 통해서 기대하는 것들 어떤 것들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이제 한방 산업을 어떤 제천의 주요 산업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일부에서 한방 산업에 대한 그렇게 미미하지 않느냐라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천의 한방과 관련해서 약초 재배 농가 다 포함하면 한방과 관련해서 영위하는 밥 먹고 사는 사람이 10% 정도 됩니다. 13,000명 정도 되고요. 바이오 관련 기업도 많고 또 재단 관련해서 바이오 클러스터가 있는데 한 70개 기업이 넘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한방 산업을 좀 1차 산업에서 약초를 재배하고 또 생산해서 제품을 네네. 만들어서 유통하고 유통까지. 또 지금 또 우리가 가고 있는 천연물 산업까지 바이오 헬스까지 해서 6차 산업화해서 한방 산업이 제천의 근간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거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가을철에 축제가 굉장히 많죠. 우리 충북 도민 여러분 특히 어딜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제천시장이 제가 추천합니다. 제천에 한방 바이오 박람회 오시면 절대 내가 잘 왔구나.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가을날의 한 추억을 만들 수 있겠다 확신합니다. 혹시
들어오셔서 진짜로 마음에 안 드시면 저 전화번호 저 시청자번호 아니까 뭐 네네. 저한테 뭐 저기 뭐 산 거 돌려달라고 하면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강추합니다. 꼭 제 채널 방문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기 그 제천에서 여기 청주까지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닌데 이 생방송 아침에 행사 이 축제 담당도 아니시고 시장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게 준비하셨다는 뜻일 것 같고 그만큼 기대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 같습니다. 2019 한방 바이오 박람회 잘 열리길 바라겠고요. 의미 있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상천 제천시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마이멘션 시간이 또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집사녀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여자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자, 우리 또 집사녀와 함께 오늘 또 멋진 집들을 구경을 해야 되는데 오늘 어디로 함께 또 여행을 떠나볼까요? 네, 집을 여행에 떠난다 이 말이 오늘은 왠지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두 예. 분은요, 이제 사시는 집이 몇 년 정도 되셨어요? 뭐 아파트긴 한데 네. 진짜 오래됐죠. 한 17, 8년 된 것 같은데요, 저도. 보통 한 10년 정도 네, 요즘 뭐, 생각하는 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마 마이메이션에서 158년 전에 지어진 집에 사시는 분도 소개를 했지만 대부분은 신축 주택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오래되었다고 해도 10년이나 20년 정도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오래된 집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오래됐냐고 물어보길래 집에 리모델링이라도 해주는 줄 알았어요, 지금. 아이고, 아니 오래된 집이라면 보통 이제 노후 주택일 텐데 어떤 집인지 궁금해요. 네, 무려 50년 전에 집주인이 사용했던 집 그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집인데요. 5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정말 이 긴 세월 동안 아직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부부 화가의 집입니다. 함께 구경 가보시죠. 마이 펜션. 좁다란 골목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면 꽃과 나무가 자라는 신비한 마당이 나오는 집. 집 안에는 화가 부부의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 겸 카페도 있는데요. 남편이 어린 시절부터 살던 50년이 된 이 집에는 과연 어떤 추억이 깃들어 있을까요? 개성 있는 집을 찾아가는 마이맨션이 오늘은 사과향 가득한 충주에 왔습니다. 충주시 알림동 오래된 주택가. 이곳에 지은 지 오래된 집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나요? 바로 오늘 집이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듬뿍 담긴 집인데요. 자, 지금부터 구경 가보실까요? 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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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집주인 유영복, 강미중 씨입니다. 이 집은 1972년에 지은 집인데요. 남편 유영복 씨의 어린 시절을 보낸 추억이 어린 집이랍니다. 50년 된 집을 부부가 화가인 남편이 손수 리모델링한 지 20년 됐다는데요. 자, 그럼 집의 규모부터 살펴볼까요? 대지 면적 330.5제곱미터, 연면적 148.7제곱미터의 집으로 흙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바른 다음 기와를 얹었습니다. 20년 전 부부가 이 집에 들어오면서 같은 구조의 앞집을 매입해 집과 마당을 넓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집에서 살게 된 걸까요? 선생님, 저 깜짝 놀란 게요. 입구를 들어오니까 어머, 숲속에 온 것 같아요. 집이 정말 멋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 댁에서 오래 사셨다고 들었거든요. 한 몇 년 정도 사신 건가요? 평생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유년 시절서부터 해가지고 한 50여 년 정도 안팎으로 된 것 같아요. 계속 있었던 건 아니고요. 타 도시에 가서 또 뭐 미술 활동 공부하고 그런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있다가 2000년대 전후에 초반, 전후. 예, 그때 이제 들어와서 계속 있었죠.
어쨌든 유년 시절은 다 이 댁에서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안에 뭔가 흔적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추억의 흔적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유년 시절에 있다가요. 바깥에 나가서 이제 뭐 학교 공부를 하다가 결혼을 하고 이제 큰 아이를 이제 가져서 다시 또 아이가 좀 크고 그러면은 나가자 이런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그 들어와서 뭐 이렇게 또 적응을 하고 뭐 살다 보니까는 또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집에 어떻게 보면 정이 또 가득 들어서 더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참 유년 시절 하면 뭔가 괜히 마음이 울컥해지고 뭔가 뭉클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오늘 특히나 이 집은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선생님의 추억 여행도 하고 집 구경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그래서 저 혜정이랑 같이 집 구경 좀 시켜주실 수 있으세요? 글쎄요, 뭐 그렇게 커다랗게 구경시켜 드릴 만한 것은 사실은 없는데 그 또 기억도 할 겸 그래서 한번 또 불러보셔요. 유영복 씨 가족의 50년 역사가 담긴 시골집 구경.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어린 시절 직장 생활하던 아버지를 도와 어머니가 소금 장사를 하던 이 공간은 그림을 그리는 부부가 들어와 살면서 작업실과 미술학원으로 쓰이다가 4년 전 작은 카페로 변신했습니다. 긴 세월 가족들의 삶의 변화를 따라 집도 그때그때 쓰임이 달라진 건데요. 집안 곳곳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살았으니까 뭔가 흔적이 있을 것 같아요. 막 키즈했던 흔적들이나. 근데 이 공간에서는 어떤 게 선생님의 흔적인가요? 우리가 이제 여기 마당에서 친구들끼리 놀고 그러면 저는 잘 못했지만 제 동생이 또 잘했어요. 그런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그런 기억들이 좀 생각이 나고요. 그런 것들을 감춰뒀었죠. 여기 이렇게 아래 위로 이게 장이 2개가 있었는데 이거 뭐 굳이 이걸 막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내비뒀는데 여기 지금은 뚜껑이 없지만 옛날에는 여기에다가 구슬이나 뭐 딱지나 이런 거 보관하고 네. 그런 거로 많이 썼었죠. 여기. 남편 유영복 씨는 이 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았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며 집을 잠시 떠났다가 1995년 다시 돌아와 첫 딸을 낳고 흙마당이 있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고향집에서 신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뭔가 이렇게 힘들었지만 또 남편분과 또 이제 아이들도 낳으시면서 행복하셨던 기억도 많을 것 같은데요. 요 마당이 막 아이들도 막 뛰어놀고 막 그랬던 마당인가요? 네, 여기서 뭐 자전거도 타고 태권도도 하고 오리도 키우고 병아리도 키우고 새도 키우고 그냥 웬만한 애기들이 좋아하는 작은 동물들은 같이 다 키우면서 같이 살았어요. 그럼 자녀분들은 좋아하던가요? 뭐 기억에 남는다 이런 얘기? 너무 좋아해요. 한 5살 때 여기서 이사를 나갔는데 아파트 살고 싶다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살았을 때 기억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딸도 또 도자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작품에 그 유년의 기억들이 다 새록새록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뛰어놀던 흙마당에는 아내가 심은 유실수가 자라 올가을에도 실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90년대 중반 입시학원에서 일하던 남편은 그림 그릴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타지에서 미술학원을 시작했는데요. IMF를 만나 학원 문을 닫게 되면서 이 집이 부부의 생활의 터전이자 작업실이 됐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럼 이제 신혼생활도 여기서 하시면서 제가 궁금했던 게 집에서 이 공간을 미술학원 공간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탈바꿈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외부에서 할 때는 여기서 저희가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주거지를 조금 변형시키고 저쪽하고 이렇게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이 공간을 아이들하고 여기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개조를 한 거죠. 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바뀌었는지 궁금해요. 뭐 이런 구조도 바뀌었는지요? 구조가 크게 바뀐 건 없고요. 기존에 있는 그런 어떤 것에서 벗어나서 그냥 가볍게
막혀 있는 것들이라 큰 기술이 없어도 이렇게 공간을 좀 넓힐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변형을 시켜서 그리고 이제 천장이 이제 아무래도 걷어내고 걷어냈더니 나무가 예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의 껍데기를 좀 다듬고 속에 옥수수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기아집인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흙을 좀 붙이고 마감을 하고. 원래부터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본투비 그런 카페 같기도 하고 미술학원의 느낌도 독특했을 것 같은데 제가 더 신기했던 건 요 앞에 마당이 보니까 저 돌담길이 있어요. 뭔가 저것도 뭐 미술학원 하면서 개조된 건가요? 담벼락에 뭐 하거나 이렇게 하고 블럭은 그냥 블럭대로 있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었었는데 또 너무 삭막하고 아이들 또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회색 빛으로 너무 있으면 좀 그렇고 그냥 그대로 살리는 건 어떨까 싶어가지고 돌담 뭐 얘기를 하길래 이렇게 저렇게 그냥 한번 이렇게 시간 나는 대로 좀 이렇게 그려봤더니 뭐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서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거죠. 뭐.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림을 마음껏 그리면서 이 집에서 20년 세월이 또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미술학원을 하던 공간은 4년 전 남편과 아내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 겸 카페로 또다시 변신을 했는데요. 문을 열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했답니다. 이 공간은 또 카페로 활용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집이었다가 또 미술학원이었다가 이제 카페까지. 그러니까 오래 살면서 집의 역사도 많이 바뀌었네요. 네. 카페로 하시게 된 뭐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둘 다 작업을 하다 보니까 또 경제적인 것도 또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면서 커피 팔면 안 돼요 맨날 그런 얘기를 늘 들어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카페를 열게 됐는데 문을 열어놓고 6개월 동안은 문 잠궈놓고 앉아 있었어요 여기 그냥. 왜요? 사람이 겁이 났어. 처음 해보시다 보니까. 뭐 어떻게 손님을 맞이해야 될지 몰라서. 네. 이렇게 마음의 준비는 안 된 거지. 그래서 6개월 동안 그냥 이렇게 앉아서 작업만 하고 앉아 있었는데 친구들이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문을 막 두드린 거예요. 네. 커피 달라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이 첫 문을 열어주신 거네요? 그래서 그날 그 시간부터 점심 한 2-3시쯤 됐을 거예요. 그 시간부터 그냥 문 쭉 연 거예요. 근데 처음 이제 카페를 오신 첫 손님이시라고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딱 들어갈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 꿈에 그리던 고향의 모습이면서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인테리어에 맞게 그 식물을 배치하는 곳은 많지만 이렇게 식물을 중심으로 그 식물이 있는 그대로를 살려서 그 아이가 계속 이렇게 이제 성장해 나가고 번식하고 이거를 즐기고 이렇게 계절마다 그 보고 느끼는 감동이 굉장하거든요. 그걸 느낄 수 있는 곳이 있구나.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이런 곳이 없거든요, 거의. 누구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집이 있죠? 강미중, 유영복 작가가 오랫동안 살면서 가꾼 집과 부부의 작품 속에는 바삐 사는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제가 자꾸 이렇게 뭉클뭉클해요. 아무래도 유년 시절부터 있었던 집을 봐서 그런지 옛날 기억도 많이 나고 의미 있게 구경을 했는데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우리 두 선생님에게 집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결국은 이제 둘이 미술 활동을 좋아하니까 끊임없이 이제 미술 활동을 할 텐데 맨 마지막에 작업하는 과정이라든가 해나가는 어떤 그 이제 그 작은 공간인데 이 공간을 다른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스스로 뭐 어떤 이야기도 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자기 얘기도 하고 스스로 이제 서로 간에 소통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만든다는 개념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서로 간에 그런 작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시간도 흐르고 역사도 흐르고 또 음악도 흐르고 사람들도 흘러가듯이 여기 계속 멈춰 있지 않잖아. 생각도 흐르고 서로 상생하면서 유목적인 사고를 하고 같이 어울림이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 제가 오늘은 이 집을 보면서요.
더 감사했던 게 맞아 우리 어릴 적에 이랬는데 이런 흔적들이 있었는데 막 정말 구경했던 재미들이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두 분이 이 집에서 이렇게 사랑이 흘러가듯이 더욱더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혜정이가 여러분에게 사랑의 하트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50년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가족과 함께한 집.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돌아온 가족을 보듬고 품어준 소중한 공간입니다. 서정이 있는 작은 마당, 그리고 추억이 깃든 집, 마이 맨션! 네. 자, 오늘은 정말 이때까지 봤던 집과는 또 사뭇 결이 좀 네, 다른 느낌의 그러네요. 동화 속 같기도 하고 일단 두 분 포스가요.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계셔서 그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편안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묻어나오는 좀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숨겨 있는 그런 집 같았습니다. 네, 그림도 보고 차도 마시면서 또 좋아요. 하늘도 보고 꽃도 구경하고 이렇게 놀다 네네네. 보면은 그냥 시간이 순삭일 것 같아요. 가보고 싶은데요. 네, 정말 시간 순삭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예쁘게 잘 가꿔진 정원들을 많이 봤는데 특히나 이등 마당은 정말 특별했던 게요. 네네네. 제가 목화꽃을 이 마당에서 처음 봤거든요. 이 목화꽃이 아침에는 황백색으로 폈다가 오후에는 자주색이 돌면서 시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가나무도 있는데 모가가 좀 노랗게 익어가고 또 국화랑 또 구절초가 가득 피면은 이 마당이 정말 넓은 황금색빛으로 네. 찬란하게 빛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러 조경을 해서 멋있는 집도 물론 있습니다만 네. 오랫동안 자리가 그냥 저절로 잡혀가면서 맞아요. 더할 나위 없이 좋게 그냥 편안하게 잘 구성되어 있는 어떤 그 마당을 본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보면서도 참 그 오래된 그 외가 보는 것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랬는데요. 이 모습이 좀 좋아서 일부러라도 좀 찾아가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초, 중, 고를 같이 나온 친구들은 여기서 같이 유년 시절을 같이 놀고 또 보낸 그랬겠어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 집을 정말 좋아한다고 하시는데요. 보면서 나도 내 친구가 아직도 이렇게 오래된 집에 살면 매일 놀러 갈 수 있겠다. 이런 친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지트죠, 아지트. 그러니까요.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꿈을 키우고 때로는 이제 좁은 집 마당에서 복작거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오랜 이 그 화가 부부의 솜씨를 담은 그런 예쁘게 가꾼 집이 이제는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맞습니다. 이 공간에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심지어 여기서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도 있고요. 바느질 하려고 모이시는 분들, 그림 그리시는 분들까지 정말 나만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만인의 방 혹은 타인의 방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나만 알고 싶어서 이렇게 조용히 다녀가신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 오늘 본 집이 분명히 오래된 집은 맞는데 노후주택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래돼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고 정겹고 좋은 집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유, 저도 이 10월 첫날이잖아요. 이 좋은 계절 가기 전에 정말 마당이 있는 집에서 정말 그 뜰하게 앉아서 커피 한 잔 착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요. 아마 다들 지금 그런 생각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보장합니다. 정말 다녀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증만 하지 마시고 데리고 가시던지 조금.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멋진 집에 대한 정보를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 우리 네네. 집 자랑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희 마이맨션 제작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마이맨션 너튜브 채널 들어오셔서요. 그동안 봤던 집 구경 또 해보시고요. 네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네. 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어떤 집이 소개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혜정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우리 집사녀 유혜정 리포터를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아침엔 퀴즈 오늘은 조금 늦게 나가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께 또 잊지 않고 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집 둘레 반반하게 닦아놓은 땅이나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이르는 순우리말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보기 나갑니다. 1번 옥상, 2번 마당, 3번 다락, 4번 뒷간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풀어서 얘기하니까 좀 어려운데요. 뭐 집둘레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요. 늘 생각 때 많이 하시죠. 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정답과 관련된 사연을 받아볼까 합니다. 이 정답. 네, 어린 네. 시절 이곳에서 뭐 놀았던 추억이라든지 이게 아직 우리 집에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예. 요것과 관련된 이야기, 인증샷 아니면 어떤 일을 거기서 하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이 오늘
오늘 정답과 관련된 거예요. 정답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정답, 오늘 정답. 아,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 있는 집에서 한번 좀 살아봤으면 부러워요. 좋겠다. 예, 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자, 주제 문자까지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무병장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은 네. 오래 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뭐 기본이고 그 앞에 건강하게 맞아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아까도 2019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 이렇게 건강한 쪽에 방점을 두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무병장수의 상징 같은 거 생각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무병장수 하면 뭐 인삼이나 역시 산삼 이런 거 생각이 나네요. 한국 사람은 또 이렇게 떠오르죠. 자, 여러분 산삼입니다. 산삼. 경남 함양에서 아주 또 산삼 축제가 성대하게 열려서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산삼 신봤다라는 소리가 막 들려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함께 떠나보시죠. 도라지 속에 아들 하나 낳아라. 으라차차 원기 보충. 도라지 산양 삼삼 아들 인류백수 신비의 뿌리 천구의 명약 삼케러 카세. 가세 구경 가세 구름 사이로 영험한 기운을 뚫고 찾아간 곳 인심 좋고 살기 함양 산양삼이 한자리에 모두 모였다는 불끈불끈 축제 현장. 함양삼이 지리산에 가깝고 산세가 또 이렇게 좋아가지고 아무래도 지대가 높고 그러니까 삼도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와봤습니다. 재배 환경과 생산 과정이 몹시 까다롭기로 알려져 있는 산양삼. 산삼이 나올 수 있는 고지가 한 600에서 700고지입니다. 천종산처럼 키우기 위해서 해발이 높은 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수한 품질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함양하면 산삼, 산삼하면 함양입니다. 산삼 축제 주제를 굿모닝 지리산 함양, 산삼꽃을 피우다를 정했습니다. 우리 역사가 진시황이 서복을 보내서 불로절 찾으러 온 곳이 바로 함양입니다. 산삼이 자생하기가 최고 좋은 적지가 함양이기 때문에 그거 역사를 전통 이어받아서 지금 성공리에 16회 산삼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키운 산양삼 하나 열보약 안 부럽다 했던가? 사람이 씨를 뿌리고 천혜의 자연이 키워낸 신비의 약초 함양 산양삼. 산양삼도 10년이 넘어가다 보면은 자연 야생삼으로 이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자연 산삼과 버금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의 끝자락 지리산 천왕봉의 정기를 받으며 주로 깊은 산골짜기에 자생하고 있다는데 지난 7월 70년 이상의 천종산삼을 발견해 화제가 된 이종석 씨를 따라 산길을 나섰다. 독사나 멧돼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방지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두드리고 그리고 우리 신만이들이 많이 다닐 때 자기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 나무를 통통 두드리고 다닙니다. 산기슭 음지에 꼭꼭 숨은 삼을 매의 눈으로 포착. 삼이 나오잖아. 아, 삼 좋네 이거. 산양삼은 손으로 직접 캐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 도구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아니 이게 뭐단가? 삼을 채취할 때 미가 있습니다. 그 미를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예전부터 이런 노릇불로 채집을 하였습니다. 자, 삼을 캡니다. 큰 일교차와 게르마늄 토양 등 최적의 생육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함양. 천종산과 가까운 삼을 저희 함양에서는 키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국 최초 산양삼 생산 이력제 실시. 그 바코드를 전체 다 적용해가지고 그 바코드를 탐색하면은 함양에서 생산된 그 일액을 볼 수 있는 그런 삼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축제장 한가운데서는 하나, 둘, 셋. 산삼 꽃뱅이, 산삼 음료 한 박스입니다. 1등. 자, 신봤다! 직업이 소리 지르 나왔어요. 직업이 뭐예요? 서빙. 갑니다. 손님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신봤다! 목 좀 풀었다 싶으면 이젠 몸을 풀어볼 차례. 다들 뭐 하시는 거래요? 자동차 꽂죠. 진짜 산삼. 이름하여 황금 산삼을 찾아라. 파란 색깔 산삼을 찾으면 이제 상품권을 드리고, 빨간 색깔 산삼을 찾으면 5년 된 이제 산삼 2뿌리를 드리고요. 노란 색깔 산삼을 찾으면 5년 된 산삼 3뿌리를 드립니다. 신봤다, 신봤다, 신봤다. 비록 황금 산삼은 아니지만 이게 어디야? 아버지 어머니 드려야지. 열심히 캐다 보면 진짜. 진짜 산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지금. 이렇게 아들 하나 나 하나. 근데 안에 한 뿌리도 없네. 그래도 하나 캐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네. 짝퉁 캐스예. 실제 산삼을 캐셔야죠. 이것도 괜찮아요. 왜냐? 간식값은 벌었으니까요. 출출한 배 붙들고 10만이 장터로 이동. 꽃은 내가 식욕을 자극한다. 찹쌀하고 인삼엽고 참깨, 볶음이. 명절 되면 다 해먹어. 귀한 음식이라 이거. 산삼도 먹고. 거기다 명불허전 보양식. 간장, 삼삼, 마늘, 대추, 밤 다 들어갔어. 인류백숙이지 이 좋은 백숙이 아니고 인류백숙, 인류백숙. 다 맛있다 해. 잡수먹어는. 맛이 있습니까, 엄마? 맛나네요. 이게 산삼이 들어갔는가 쌉쌀해요 막걸리가. 산삼 향이 많이 나고 말이요. 정말 맛있어요. 함량의 사람 산삼빵입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산양삼을 갈아 넣어 만든 각종 웰빙 간식들. 몸에도 좋고요. 잡내름을 물색이 위해서 산삼가루를 많이 넣습니다. 맛과 영양 두 마리 다 잡았다. 맛있네요. 깔끔하고 맛있네. 산삼 혓도 향이 좋고 맛이 있습니다. 맛은. 상향이 너무 많이 나요. 그 맛이 없어. 이왕 산삼의 고장까지 왔으니 그냥 가긴 아쉬울 터. 마지막 코스. 이번엔 진짜 산양삼밭을 찾아온 사람들 1일 10만이로 변신했다. 뭐 신경이 나와야 돼, 나와야 되겠는데 크게 나와야 되겠는데 큰 게 나오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 번에 3만 원 한다. 계산 좀 해라. 잔틀이 엄청 많네. 그거는 이거는 많이 없네. 직접 캐는 거하고 또 사 먹는 거 틀리잖아요. 내가 와서 현지에 와서 사보 보고 캐는 거 먹는 거하고. 와서 캐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산삼 캤다. 7년근 산양삼을 한 입에 쏙. 아 좋다. 이건 안 옮기고 이건 안 옮기고. 캐보는 재미도 있고 또 뭐 캐면 또 즐겁고 운동도 하고 그런 거죠. 벌써 힘이 뻗어 납니다. 100세 시대 무병장수의 상징. 지리산 전기를 듬뿍 머금고 긴 세월 끈기와 정성으로 뿌리내린 함양 선영섬. 사포닌이 많이 함유된 함양 산삼 많이 드시러 오세요. 때가 좋지요.
네, 전국 최대 규모의 함양 산삼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정말 네. 행복한 웃음이 막 넘쳐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웃다 보면 건강해지지 네.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산양삼을 드시면 더욱더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산삼 막 냄새 여기까지 막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이 함양 산삼 축제는 끝이 났습니다만 아쉬우신 분들은 전혀 저기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지역 증평에서 또 10월 3일부터 증평 인삼골 축제가 또 열리니까요. 꼭 함께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이제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집둘레 반반하게 닦아놓은 땅이나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이르는 순우리말은 무엇일까요? 네네.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자, 정답은 정답은 2번 마당이었습니다. 마당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3분 뽑아봤죠. 네, 휴대전화 뒷번호 2673님, 1643님, 5314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2673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 친정에는 마당이 있어서 화분에 물 주고 했던 것 같아요. 동생들과 언니와 여름 되면 물놀이도 하고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에 살아서 아쉽네요 하셨습니다. 네. 이게 저희처럼 마당에 있는 집에 못 살아보신 분들도 아쉬워하시지만 한번 살아보셨던 분들은 더 이제 추억이 있어서 맞아요. 그리워하시고 아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1644님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네네. 시댁에 있는 넓은 마당. 장철에 온 김장철, 가족이 네. 모여서 김장에 동참할 수 있는 장소로 변신합니다 하시면서 네. 인증샷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지금 사진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저 빨간 양념, 뭐 배추 이렇게 막 보이는 네, 것 같아요 있는 지금.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정말 사실 또 김장은 저렇게 함께 모여서 맞아요. 한쪽에서 저기 수육도 이렇게 고기도 하고 이럴 때 맛이 있죠. 예. 그러네요. 자 5314님도 간단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릴 적 형제들과 뛰어놀던 고향집이 생각난다고 보내주셨어요. 예. 네. 자, 그래도 어릴 때는 다 이렇게 또 뛰어놀던 집들이 있으셔서 맞아요. 추억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세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많은 분들이 좀 조마조마하고 계시죠? 네. 다들 같은 마음이실 텐데요. 이 여파로 인해서 사실 가을 축제가 연이어서 취소되고 있다는 소식도 많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진천군이 이달 4일에 열 계획이었던 생거진천 문화축제 취소를 했고요. 네. 증평부터 3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증평 인삼골 축제 가운데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 홍삼포크 삼겹살 대잔치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축제가 취소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축소해서 운영되기도 하고 지금 그런 형편인데 어쨌든 차단 방역이 좀 잘 돼서 정말 뭐 다들 돼지고기 맛있게들 먹잖아요. 맞아요. 그죠? 예, 아무 축산 농가에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내일 예고해드릴게요. 문화의 향기가 피어오르는 청주 대성로로 감성여행 떠나보고요. 네. 아침에 문화데이트 시간에는 청주 지역 가야금 연주자들로 구성된 가야금 앙상블 현해년 단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내일 수요일 문화가 있는 아침에는 또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코리아 플라워파크에서 상품을 드립니다.